안녕하세요. 콩지의 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짧은뜨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코바늘뜨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뜨기 두 가지가 있죠.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 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이라도 대부분 이 두 가지 기본뜨기를 살짝씩 변형시켜서 만든 아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화려한 무늬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한길 긴뜨기를 모아뜨고 늘려뜨고 건너뛰고 등등 똑같은 한길 긴뜨기를 요래조래 변형시켜서 만든 무늬들입니다. 한길 긴뜨기는 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짧은뜨기는 어떤 변형뜨기가 가능할까요? 짧은뜨기는 코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만큼 화려한 무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짧은뜨기는 짧은뜨기 나름대로의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변형뜨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형된 짧은뜨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변형 짧은뜨기의 종류로는 이런 식으로 크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서 뜨는 방법도 모두 다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뜨는 방법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 거짓말 참말이냐고요? 네, 참말입니다. 뜨는 방법은 똑같고 단지 바늘을 집어넣는 구멍이 다를 뿐입니다. 즉 바늘을 어느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뜨기가 가능하다는 거 다행이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네, 겁나 쉽다는 뜻입니다. 이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짧은뜨기는 모두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아이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콩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짧은뜨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그 짧은뜨기입니다. 뜨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바늘을 여기 머리사슬 아래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떠주는 것을 짧은뜨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바늘뜨기를 할 때 수없이 반복하는 작업이죠. 짧은뜨기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이랑뜨기인데요. 이 이랑뜨기는 가로로 길게 라인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밭두렁의 이랑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랑뜨기입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떴느냐 하면, 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 짧은뜨기는 바늘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랑뜨기는 바늘을 여기에 집어넣지 않고 두 가닥의 실 중에서 뒤쪽에 있는 실가닥 하나만을 걸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실가닥들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랑뜨기는 짧은뜨기 방식 중에서 조직이 가장 힘이 없고 헐거운 느낌의 짜임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단단한 바구니 뜨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랑뜨기는 이 짧은뜨기가 갖고 있지 않은 이랑뜨기만의 특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짧은뜨기의 조직을 자세히 보시면 코가 점점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나타나고 있죠? 떠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랑뜨기는 코가 기울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흥, 기특하죠? 그래서 이 이랑뜨기는 배색을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떠넣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위쪽은 짧은뜨기로 배색을 한 것이고 아래쪽은 이랑뜨기로 배색을 한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래 표물에는 라인들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랑뜨기로 배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짧은뜨기는 보시다시피 글씨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나타나고 있죠? 마치 이탈릭체처럼 이런 식으로 이탈릭체. 그런데 이랑뜨기를 보시면
글씨가 똑바로 멀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글씨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이나 기타 등등 모두 모양이 마찬가지겠죠? 이 배색뜨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와 일항뜨기의 특징을 잘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겹 짧은뜨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름 그대로 짧은뜨기를 겹쳐서 떠주는 방식입니다. 자, 보통은 바늘을 여기 머리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했었죠. 그런데 겹 짧은뜨기는 바늘을 여기 몸통 아래에 넣어서 몸통 코를 감싸면서 이중으로 겹치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보시면 두 개의 짧은뜨기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겹 짧은뜨기 또는 이중 짧은뜨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뜨기 방식은 코가 두 겹이기 때문에 도톰하고 튼튼해서 주로 이런 단의 마무리 부분이나 가방의 손잡이 등등의 부분 쪽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몸판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겹 짧은뜨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로 쓸 편물을 콩지가 급조해서 만들어 본 바구니입니다. 이런 무늬도 나름 귀엽죠. 그리고 짧은뜨기와 겹 짧은뜨기를 적당히 혼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잔디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잔디뜨기는 겹 짧은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대바늘뜨기에서 멍석뜨기 같은 것입니다. 겉뜨기와 안뜨기가 교대로 반복되는 그 멍석뜨기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왜 잔디뜨기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멍석까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잔디뜨기라고들 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잔디일까요? 인조 잔디일까요? 아무튼 실제로 떠보면 자, 짧은뜨기와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를 한 코씩 반복해 줍니다. 물론 아랫단이 겹인 곳에서 짧은뜨기였던 곳에서 겹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겹짤, 다음 단에서는 짤, 겹,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게 반복해서 떠주는 것이 잔디뜨기입니다. 이 뜨기 방식은 뜨기도 쉽고 조직도 촘촘하고 또 심플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는 은은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구니뿐만 아니라 가방뜨기 등등에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인기 짱인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잔디뜨기 역시 일항뜨기가 가능한데요. 자, 뜨는 방식은 여기 이 짧은뜨기의 일항뜨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겹짤, 겹짤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이 겹 위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바늘을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앞에 라인을 남기고 뒤쪽에 있는 실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음도 역시 짤 위에 겹을 떠주시는데 여기 라인을 남기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겹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짤 겹,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직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또 코의 방향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잔디뜨기의 경우에는 짧은뜨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역시 일항뜨기를 하게 되면 코가 위로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는 지금 코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떠져 있네요. 사기다! 사실 이 일항뜨기도 힘을 꽉 줘서 뜨게 되면 코가 살짝 기울어지게 나타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주면 코가 똑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그럼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자, 아래 바구니의 경우를 보시면 그냥 잔디뜨기로 배색을 한 것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클러치를 보시면 이랑뜨기로 배색을 한 모습인데요. 코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수직이라기보다는 거의 수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랑뜨기를 했는데도 역시 코가 기울어지게 나타났다 하실 때는 아, 내가 힘을 너무 빡빡 줘서 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콩쥐도 처음에는 대체 왜 이럴까 영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바늘 메리아스뜨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그렇고 모양에서도 그렇고 마치 대바늘뜨기의 메리아스뜨기와 거의 똑같은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바늘뜨기에서도 메리아스뜨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와우, 정말이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천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직의 모양이 대바늘뜨기의 겉뜨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대바늘뜨기의 경우에는 코가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반면에 이 아이는 또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짧은뜨기와는 또 정반대죠. 참. 아무튼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뜬 것이냐 하면 바늘을 머리 사슬에 넣지 않고 여기 V자 모양의 몸통 코가 보이시죠? 이 몸통 코의 정중앙에 바늘을 찔러 놓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대바늘뜨기에서의 메리아스뜨기처럼 코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 코바늘 메리아스뜨기는 이 6가지 뜨기 중에서 가장 튼튼한 조직을 하고 있는데요. 튼튼하다 못해 물 셀 틈이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면서 단단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여기에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바구니 뜨기에 딱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뜨는데 힘도 많이 들고 손도 좀 아프다는 거. 하지만 너무 예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호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짧은뜨기는 이런 식으로 십자로 표시를 하고 이랑뜨기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아래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모양 그대로죠. 그리고 사실 나머지 아이들은 특별히 기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기억하기 쉽게 콩쥐가 임의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의 코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봤고요. 자, 잔디뜨기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겹 짧은뜨기와 짧은뜨기가 교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잔디 이랑뜨기는 마찬가지로 이 잔디뜨기 아래 코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코바늘 메리아스뜨기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의 코들이 켜켜이 쌓이는 모습으로 표기를 해봤는데요. 이 다양한 뜨기 방식들을 좀 더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호화해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먼저 짧은뜨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조직이 촘촘하다. 그리고 코가 우상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이랑뜨기는 가장 힘이 없는 조직이고 코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배색뜨기의 적격이다. 자, 다음은 겹 짧은뜨기는 이중 짧은뜨기라고도 부르고 이중이기 때문에 가장 두터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다. 코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다음은 잔디뜨기인데요. 짧은뜨기보다 두텁고 그래서 조직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코의 방향은 역시 우상향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이 잔디 이랑뜨기는 잔디뜨기보다 부드럽고 역시 이랑뜨기이기 때문에 코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메리아스뜨기는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코가 짧은뜨기와 반대로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전체적인 특징을 요점 정리하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예시로 소개해드렸던 바구니들을 직접 하나하나 떠가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6가지 뜨기 영상을 모두 익히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준비하느라 정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집안에 바구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얘를 쓴 만큼 얼마나 유용한 정보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나니 나름대로는 뿌듯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콩지는 또 작업을 하러 여기서 이만 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